자, 안녕하십니까. 파생왕 송대표입니다. 2025년도 2월 25일 화요일 현재 시간 오후 12시 48분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안 좋은 일이 좀 계속 있네요. 조금 전에 오전에 천안 쪽에서 다리에서 구조물이 좀 떨어지면서 또 사상자가 생기신 것 같은데 고인들의 명복을 빌립니다. 해당 기사 좀 보면서 놀래가지고 차분히 좀 시장을 보고 식사하고 시장 보면서 오후장 대비하면서 시황 브리핑 찍어드립니다. 먼저 어제 새벽에 마감했던 지수를 먼저 같이 보면서 오늘장에 대한 이야기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마감했던 다우지수는 전일 대비해서 33포인트 0.08%가 상승을 한 43,461포인트에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일단 주가의 위치가 표현하기가 좀 나름인데 어떻게 보면 잘 끝났고 어떻게 보면 나쁘게 끝났습니다. 왜 그런지를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일단 다우지수는 앞서서 2거래일 동안 1200포인트 가량을 급락을 좀 맞았죠. 급락을 맞았고 어제 이제 캔들의 모양을 보시면 반등을 시도하다가 배밀려서 마감이 된 상황인데 한 200포인트 가량 반등을 하다가 밀려서 마감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평가를 두 가지로 할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로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일단 상황적으로 보면 좋게 끝났어요. 이 정도면 좋게 끝났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왜냐면 지금 시장에서 투자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뭐냐면 연속성 있는 조정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이 흔히 말해서 연속적으로 두들겨 맞는다. 이거를 조금 두려워할 수 있는 상태였는데 어제는 그래도 보기 좋게 기술적인 반등을 하면서 회복세를 줬기 때문에 그 부분만 놓고 보면 일단 괜찮았어요. 적절하게 잘 반등했고 잘 지켜줬고 견인도 잘 했던 것 같습니다. 잘 했는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제 그렇게 표현하면 좋게 표현하는 거고 문제는 반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윗꼬리를 달고 맞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의 심리가 아직은 적극적으로 저가 매수를 해야겠다고 생각해서 달려드는 경우가 매우 적다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공격적으로 달려들어야겠다는 생각이 굉장히 적은 거죠. 그러니까 거래량이 나쁘지 않았거든요. 거래량을 보시면 직전 거래량과 거의 대동소이했죠. 대동소이했는데 이 힘이 시세를 돌리는 데 사용하지 못했고 브레이크 정도를 잡는 데만 사용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나쁘진 않게 마감이 됐지만 그렇다고 기분 좋은 흐름은 아니었습니다. 차라리 조금 기술적으로 뚜렷하게 반등을 하고 우리가 흔히 표현하는 N자형으로 다시 재조정을 받아서 저점이 깨지더라도 좀 확실했던 흐름이 좀 좋은데 보시다시피 진짜 애매한 수치인 상승은 상승인데 상승 같지 않은 상승 0.08% 해서 굉장히 애매한 스테이션을 가져갔습니다. 다우지수가 애매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S&P 500은 0.5% 정도로 막았고 근데 나스닥이 두들겨 맞아서 1.2% 정도로 연속성 하락으로 맞아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좋아 보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잘 끝냈는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불안정한 상태에서 주가가 깨져버린 거랑 불확실성이 높은 상태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적절한 뷰인 것 같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아주 특별했던 재료는 없는데 결국 이젠 빅테크에 대한 심리적인 부분이 계속 압박을 받고 있거든요. 보통은 이제 우리가 이제 엔비디아를 많이 보잖아요. 엔비디아를 보통 많이 보는데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적 발표를 하루 앞두고 있는데 보통 이제 실적을 앞두고 나면 분기 발표를 하게 되면 잠정치를 내게 되면 그 직전에 좀 강한 모습들을 많이 주죠. 특히나 이제 미국 쪽의 빅테크 기업들은 성향이 좀 그렇잖아요. 성향이 좀 그렇게 이루어지는데 지금 과정이 좀 그렇지 못해요. 지금 과정 자체가 좀 그러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재료에 대해서 오히려 투심이 안 좋으니까 불확실성을 좀 받아들이는 경향이 너무 강한 것 같고요. 어제 같은 경우는 특별한 내용보다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AI와 클라우드에 대한 투자에 대해서 계획이 변함이 없다 이렇게 언급을 했지만 그 금액이 좀 줄어들 수 있다 또는 시기가 좀 늦춰질 수 있다 이런 좀 썰이 돌면서 마이크로소프트도 영향을 좀 받았고 거기에 이제 단어가 들어왔던 것이 AI랑 클라우드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번 작년부터 이어졌던 상승분에서 가장 시장을 주되게 이끌었던 섹터들이
데미지를 맞은 거잖아요. 그게 결국은 지금 시장의 분위기를 조성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물은 아주 크게 맞았다라고 말하기는 좀 그래요. 뭐 3% 조정 받았지만 그동안 오른 게 있는데 뭐 이걸 가지고 아주 크게 두들겨 맞았다까지는 좀 아닌데, 뭐가 문제냐면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반등을 하려고 했으면 반등을 그냥 하는 게 난데 올라오다가 대밀려 버리는 현상이 생겼다라는 건 그만큼 지금 시장의 투자 심리가 좋지 않다는 거거든요. 그게 제가 볼 때는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어떻게 푸냐가 문제인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도 주가가 못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어제 주간에도 보시면 저녁에 주가가 움직였고 주간에는 시장이 꼼짝 말아야 했어요. 이게 왜 이런 현상들이 왜 생기냐면, 제가 어제도 설명드렸지만 지금 현물을 무조건 달고 다니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선물로만 움직이는 게 아니고 현물을 반드시 필연적으로 달고 다니는 경향이 있는데, 이게 흔히 말하는 추세를 형성시킬 때 가장 많이 쓰는 패턴들이거든요. 현물들의 움직임에 지금 시장의 관심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환경에 처해져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장은 다우지수를 보면 진짜 어중간하고, 이거 되게 잘 지켰다라고 말을 분석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이게 브레이크를 잡았던 것을 다시 고가에서 매물을 맞아서 무너질 만큼의 지금 심리가 안 좋다는 걸 보면 안 좋고, 나스닥을 보면 뚜렷하게 안 좋고, 이렇게 지금 상황은 전개됐습니다. 오늘 장이 가장 큰 분수령이고요. 오늘 반등을 못하면 아마 주가가 좀 무거울 확률이 높을 것 같아요. 오늘 주가가 좀 반등을 하면 그나마 조금 어느 정도의 안정권이란 표현보다는 박스권을 다시 만들 확률이 높은데, 오늘마저도 주가가 깨져버리면 아마 힘이 많이 없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설명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장은 반등의 모색을 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 반등의 목적을 좀 둬야 될 것 같고, 여기서 만약에 깨지면 말씀드린 것처럼 추세가 완전히 넘어가고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추세적으로 안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들고 나온 것은 바로 국채입니다. 10년물 국채고, 저도 지금 증시 구간에서 조금 시장이 어렵게 느껴지는 것이, 제가 국채 이 4.6대 설명 많이 드렸죠. 4.6, 4.5대 설명 많이 드렸습니다. 이 구간에서 계속 버팅기고 있으면 주가가 올라오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국채가 다운돼서 저점도 깨져 있습니다. 이 국채가 이 정도로 눌러 있으면 주가에는 이 부양성으로 봐야 되는데, 최근에 나왔던 경제 지표들이 어떻다? 계속해서 인플레에 대한 압박을 느끼고 있다. 그 인플레에 대한 압박을 느끼고 있는 것이 사실 지금 시세에 반영되어지다 보니까 어려운 상태가 연결되어지는 것이겠죠. 그래서 지금 국채 쪽을 보면 주가의 반등을 모색할 수 있는, 반등을 시도할 수 있는 어떤 건디를 만들어 줄 것으로 보긴 하지만, 시장이 가지고 있는 그런 에너지원이 너무나 작다 보니까 이 부분을 얼마나 잘 이끌고 갈 수 있을런지가 결국은 싸움의 핵심 화두가 될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반등하지 못하면 아마 국채 쪽도, 왜냐하면 이제 시장이 빠지면 경기에 대한 분석이 어떻게 되냐면 계속해서 하향 곡선으로 볼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향 곡선으로 본다는 얘기는 뭐냐면, 시장에 대한 평가를 계속해서 좀 안 좋겠는데 라는 분위기로 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3월달이 돌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3월달이 돌아오고 있기 때문에 3월달은 결국은 멕시코 등 이런 쪽 나라들의 관세를 실행하기로 대응을 하고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의한 시장 압력이 다소 높아질 수 있는 포지션 상태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 한 국면에서 증시의 위치가 굉장히 애매한 곳에 꽂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냥 다우지수 같은 경우도 월봉으로 보시면 사실 지금 밀린 게 그동안 올라온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주 크다라고 말을 하기가 어려운데, 문제는 이제 월봉인데요.
이제 월봉상 아직까지는 5일선을 크게 화해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지 않은데, 만약에 여기서 5일선이 화해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 이제 시장에서 나올 물량이 너무 많거든요. 왜냐하면 이 구간 최소 21년도는 모르겠어요. 솔직히 21년도까지는 모르겠고 22년도도 전 잘 모르겠어요. 23년도, 24년도에 들어온 물량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문제는 20년도, 21년도 워렌 버핏 같이 사놓은 사람들은 지금 여기서 10%가 빠져서 팔든 말든 크게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23년도, 4년도에 사신 분들은 여기서 조정을 좀 받아버리게 되면, 조정을 좀 받게 되면 어떠한 상황이 생기냐면 이젠 손익분기점의 전환점이 생기기 때문에 차익성 욕구가 많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조금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제 장을 제가 유심히 보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반등이 굉장히 약했다. 어제 시가가 0.15였는데 시가 이후에 저가도 한번 찍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다시 반등을 했던 부분이긴 하지만 굉장히 좀 약하다. 굉장히 조금 약하다라고 많이 느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이쪽에서 주가를 지금 반등을 못하면서 거래가 두들겨 맞는 그 모습을 볼 때 조금 그런 매물들이 좀 나오기 시작하지 않았나. 특히나 트럼프 당선이 되기 전후에 메이드했던 분들, 트럼프 당선인이 당선돼서 메이드하기 바로 직전 그 전후 구간에서의 투자자들의 움직임들이 조금 빨라진 게 아닌가라는 좀 부분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조금 우려감이 있어 보이네요. 그래서 일단 오늘 하루 정도 주가가 잘 유지가 돼서 반등을 하면 조금 쉬운 장이 될 거고, 만약에 오늘 장마저 주가가 무너져서 이탈된다고 하면 하방 압력이 아주 높아질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매매에 접근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좋습니다. 지금 같은 장은 정신을 바짝 차리면 됩니다. 무리할 필요 전혀 없고 분명히 기회가 옵니다. 시장에 휘둘리지 말고 내가 가지고 있는 관점, 시장에 대한 의견을 뚜렷하게 유지하시면서 전략 구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고 저도 시장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생한 송대표였습니다.